안녕하십니까. 경제수학 입문의 두 번째 클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두 번째 클립은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20분 정도 같이 대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함으로써 좀 이 수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마침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그 틀리지 않는 법, 수학적 사고의 힘이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선정이 됐고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저자는 조던 앨런버그란 위스콘신 주립대 수학과 교수예요. 원어는 How Not to Be Wrong 이라고 돼 있고요. 부제로 The Power of Mathematical Thinking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수학을 배우는 거를 마치 축구 선수들의 기초 훈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이요, 경제학으로 보면 일종의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축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공을 가지고 연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구와 별로 관련 있어 보이지 않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굉장히 낮은 허들을 놓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넘는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형 그 낮은 고깔 있죠. 그거를 막 지그재그로 누비는 아주 힘든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축구 선수들의 기초 훈련이죠. 비단 이 기초 훈련은 축구 선수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복싱 얘기를 할게요. 소품으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쓰던 글러브를 놨습니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로복싱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고요. 가끔 체육관에서 실제 프로복서들의 전략이나 아니면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선수나 아니면은 같은 트레이너끼리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김포에 푸노복싱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 후배가 거기 오너여서 가끔 거길 가는데 혹시 거기 오면 저를 만나실 수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복싱을 하는데요, 물론 글러브를 끼고 잽을 넣고 스트레이트를 어떻게 넣고 위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테크닉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복싱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사실 줄넘기예요. 그리고 체력 훈련이고요. 아니, 때리는 거랑 줄넘기랑 무슨 연관이 있냐? 대충 눈치채셨죠? 축구 선수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 표지형 고가를 지그재그로 넘고 낮은 허들을 반복적으로 넘는 것처럼 복싱 선수들은 이 줄넘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연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왜 배우느냐? 합리적 사고의 일종의 기초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복싱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복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요, 보통 1라운드, 한 라운드당 3회, 3분 정도 경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TV 보셔서 알겠지만, 프로복싱 라운드 하면 보통 12라운드 이렇게 합니다. 짧게,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4라운드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싱을 막 배우고요, 링에 올라가면은요, 농담 아니고 3분을 제대로 못 버팁니다.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전력으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3분을 제대로 못 버텨요, 링에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 1분 만에 헉헉거리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실제로 프로복서들은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3분을 못 버티는 그 한 라운드를 무려 12라운드나 끌고 가죠. 이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기초 체력, 기초 훈련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부분을 완성하는 게 줄넘기고 기초 체력이죠. 이처럼 수학은요, 합리적 사고의 기초 훈련입니다. 평소에 줄넘기를 잘 안 하고 체력 훈련을 안 한 복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3, 4학년대부터 느려져가지고요, KO패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수학은 이런 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전공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 더 경제학을 어렵게 배워요.
물론 미시 배우고 거시 배우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뭐 후생경제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개인이론을 배운다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의 모든 출발점은 사실 수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학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이 경제수학 입문은 정말로 잘 배워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축구를 하든요, 복싱을 하든 줄넘기나 그 다음에 도로형 표지 고가를 지그재그로 넘는 그 기초 훈련을 정말로 잘 다져놓듯이 여러분도 입문하는 첫 학기에 이 수학을 제대로 배워놓는 것이 향후 경제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초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수학은요. 자, 요거는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 현실 경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현실 경제를 이해하려면 합리와 이성이 필요해요. 근데 종종 인간들은요, 이 감정, 이념, 구호에 굉장히 마음이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동산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뭐 학부 1학년에서는 필요하다고 않다고 느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원리를 보다 빨리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재화는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건 당연히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집도 흔해지면 싸집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집값이 정말 올랐어요.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뭐 저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대전망 시리즈에 참여를 하고요. 작년에 2020 경제 대전망을 썼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부동산도 나오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최근 3년 동안에 부동산 대책을 무려 19번이나 발표하는데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언뜻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굉장히 잡는 거 쉬운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면 공급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 경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글쎄요, 뭐 조심스럽지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공급을 안 늘리죠. 아마 정치인들은 정치적 표 계산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보다 더 앞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급을 안 늘리는 거 보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제가 바람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 두 개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바람의 영역은 I wish의 영역이죠. 나는 희망한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위에 제가 잠깐 어떤 멘트를 해놨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바람의 영역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요, 딱 1년씩만 일해도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샀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좋은 환경에서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유,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고,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요, 모든 사람이 딱 1년 일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샀으면 살 수 있으려면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돼야 되죠? 아마 한 2억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바람의 영역입니다. 현실은 어떻죠? 2억이 아니고 현실은 20억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 경제적 바람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것들을 느끼고,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현실을 인식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주변에서 보면은 2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람의 영역에 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 2억을 바라는데 실제로 20억이죠. 그러면 이 바람의 영역에 있는 20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 중에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거부를 해요. 현실. 싫다. 다 싫다. 그러다가 부정적 태도로 바뀝니다. 모두 싫다. 다 망해라. 뭐 심지어는 정치적 얘기도 하죠. 대통령님 저거 뺏어주세요. 아니면 욕도 합니다. 아, 쟤들 20억씩 살려면 정말 더러운 돈으로 샀을 거야. 야, 노동은 아니 돈은 노동을 해서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불로소득이네. 아니면 포기해요. 다 끝났네.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구호죠. 강남 아파트를 2억으로 만들자.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를 정말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든 걸 누가 배분하죠? 여러분들까지 그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현실의 영역은요 20억이에요.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요, 저한테 와가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바램의 영역에 머물면서 남 원망하고 남을 욕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강남 아파트 아니면 뭐 그 근처 아파트라도 사고 싶으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의 뭐 수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산수지만 조금 수식을 대입해 볼게요. 제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니까요. 우리나라에 몇만 가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1936만 가구가 있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강남에 몇만 가구가 있을까요? 강남에는요 약 30만 5천 가구가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 중에 1.54%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강남에 살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여러 환경, 인프라, 주거, 치안 면에서 아주 좋으니까요. 근데 배정된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입니다. 이렇게 바램을 현실화할 때 모든 것들을 숫자랑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해야 정상 아닐까요? 와, 이렇게 바램과 현실이 차이가 났어? 그러면 저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20대부터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요. 당장 강남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이나 아니면 신도시에서 뭐 전세를 해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과거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말 저게 버블일까? 추세를 한번 파악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예측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치, 경제, 사회, 심리, 이 아파트를 둘러싼 이것들을 공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램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현실 영역으로 들어오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사고가 바램의 영역에서 현실로 들어오는 이 기초가 여러분들 배우는 이 수학이라는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공감 못 하시겠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저도 그런데요, 바램은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현실을 강조해 드릴게요. 아까 바램대로요, 정말로 강남 아파트 값이 20억에서 2억이 되면 어떨까요? 경제학을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첫 번째 문제부터 직면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 해보셨어요? 강남 아파트가 2억이 되면 다른 동네 집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대출한 은행은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요? 그리고 건설사는요?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는요? 아,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20억짜리가 2억이 되었다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현실 경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희망대로 되진 않아요, 여러분. 자, 수학을 배우는 두 번째 원인이죠. 제가 그래서 재밌는 말을 써놨죠. 악마는 수학을 싫어한다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악마는 수학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서 저도 이 책을 읽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왜 수학을 싫어하죠? 정말로 악마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요,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아마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아마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악마는 수학을 싫어한다는
그분이 칼럼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논리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현실을 이해하는 토대인 수학, 통계학 이걸 더 배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유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에요.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배웁니다. 아마 최근 3년간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일 겁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AI고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AI 혁명의 사실 그 핵심은요, 수학교육입니다. 여러분, 코딩이라는 원리도 다 수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바꿀 거라고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앞으로 벌어질 현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번째 클립에는요,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를 한 3가지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지만 수학은 여러분들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죠. 어쨌든 한 학기 동안에 이 경제 수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어떤 수학 이론을 배울 때 이것이 현실 경제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를 하나하나씩 땡겨와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